35세 여자분 질문인데요. 늦은 나이에 사회에 들어갔습니다. 노력하면 나아질 기회가 있을까요? 30대 중반 여성으로 편입과 고시 실패로 인해 사회에 늦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계약직의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저에게도 노력하면 나아질 기회가 있을까요? 이제야 배우고 싶은 대학원의 과가 있는데 너무 고민입니다. 결혼할 나이도 찼는데 경력 관리와 야간 대학 다 병행할 수 있을지, 제가 이 분야로 이어나간다면 분명 10년 후에 대학원 졸업장도 의미가 생길 것 같은데 편입 이후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경제적인 측면 및 제 나이가 조금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막연히 대학원 졸업장만을 보는 건 아닙니다. 정말 연구하고 싶고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렇죠. 늦게 시작하면은 힘들죠. 거기다 대고 여러분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제가 이제 너무 이게 가슴 아픈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 분은 편입을 자기가 했었고 그 다음에 고시를 봤습니다. 여러분 모든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요. 어른이잖아요, 어른. 그쵸? 여기 뭐 청소년 친구도 한두 명 있지만 어른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선택한 건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질문을 꼽았냐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공시생이 수십만 명이죠. 근데 이제 경쟁률은 100대 1이고 그 친구 중에 90%는 결국에는 안 됩니다. 저는 뭐 그 친구들한테 초를 치는 게 아니라 90%도 되게 뭐랄까 완화시켜서 말해준 거예요. 결국에는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공무원이 되죠. 그래서 공무원이 된 사람을 100%로 기준으로 그 중에서 50%는 행복하지 않게 살아갑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왜? 거기는 이제 공무원을 대부분 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이게 안정된 직장, 그 다음에 뭐 저녁이 있는 삶, 그 다음에 이제 연금 보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 나는 아니다. 나는 국가에 봉사를 하고 싶어서 공무원이 된다. 그런 분은 행복하게 살 거예요. 왜? 내적 동기로 갔기 때문에 그런 분은 공무원이 되시면 행복하게 살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어디지 사람인 자플랜 이런 데서 설문조사한 거 보면은 어떻죠? 다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이분뿐만 아니라 이제 고시뿐만 아니라 이제 공시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죠. 그냥 저는 통계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슴을 좀 덜 아프게 하려고 좀 되게 완화해서 말하고 있어. 완화해서. 예? 근데 냉정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결국 연공서열이 있기 때문에 왜 나이가 문제가 되냐? 연공서열이 있고 그 다음에 장유유서이기 때문에 이게 뭐라죠? 소위 말하는 족보가 깨지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이 사회 시스템은 장유유서 시스템인데 회사나 연공서열이니까 그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사회에서는 나보다 누나고 형인데 뭐예요? 들어오면 부하 직원이니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뭐 대학원을 간다고 특히 보장되는 건 없어요. 대학원을 간다고 보장되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전 이분한테 조언해드릴 수 있는 게 이분의 지금 맥락이라면은 대학원이 저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봐요. 늦은 나이를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대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정말 특별한 실험이 아닌 이상은 밖에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그 실험을 해야 되는 것도 보완제로 찾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논문을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원래 볼 줄 모르면은 뭐 좀 힘들겠지만 결국에는 대학원 가서도 뭐 대학원 교수님이 여러분 논문 이렇게 보는 거다 알려주시는 분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뭔가 늦었기 때문에 대학원에 가서 뭔가 이렇게 만회를 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그거는 안 돼요. 어림도 없어요. 그거는요.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가장 많이 그렇게 되면 좋아요. 회사를 다니면서 대학원을 다니면 좋은데 이분이 연구를 하고 싶다는데 그럴 수 있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파트타임 대학원이 우리나라는 잘 발달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외국엔 좀 그게 발달돼 있어요. 파트타임 대학원이라는 게.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얼마나 제가 발달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안 됩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대 기아자동차 공채가 없어졌다니까요. 공채를 안 하면은 사람을 안 뽑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력직만 뽑는 거예요.
이분이 계약직이든 무슨 뭐 정규직이든 그런 건 상관없어요. 만약에 이분이 특출나게 잘하면은 그 경력을 인정받아서 다른 회사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 회사도 잘하는 사람은 뽑고 싶어요. 제가 이제 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냥 제가 이런 토닥토닥 강연에서 중소기업 가면 망한 겁니까? 이런 강연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 토닥토닥 상담에서 거기 댓글로 이제 다 그래요. 중소기업 가면 인생 망한 거라고. 응? 댓글로 그래요. 아, 근데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나쁜 중소기업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써놨냐면은, 제가 나중에 이거는 따로 신박사 TV에서 한번 자세히 얘기해 줄 건데, 얘네는 경험이 없는, 그러니까 미친놈들, 경험도 없는 놈들이, 중소기업 경험도 없는 놈들이 뭐 헛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저희 지금 중소기업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희는요. 네? 그 사람보다 경험이 많겠죠, 우리는요. 그쵸?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는 중소기업 30년 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상담을 해봐도 몇 개를 해봤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 거의 터무니없는 이제 개소리가 주르륵 달리죠, 이제. 예?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진짜 잔인한 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맞아요. 대부분 다 중소기업 욕하고 욕 먹는 것도 맞아요. 근데 거기 중소기업 사장이 한 명이 또 댓글을 단 게 있어요.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한국 사람 정말 뽑기 싫다, 그렇게 써놨어요. 누가 틀린 걸까요? 결국에는 고용주가 맞아요. 고용주는 여러분들한테 돈을 주잖아요, 결국에는요. 나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거기 막 중소기업 쓰레기다, 쓰레기다, 100몇 개 댓글이 달리는데 딱 중소기업 사장이 한 말이 울림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 정말 그냥 뽑기 싫다고. 그냥 그렇게 서로 그 사람은 나쁜 중소기업 사장은 아닐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여러분, 이 네트워킹, 소셜미디어가 왜 무섭냐면은, 여러분이 뭘 숨기려 해도 숨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데이터가 다 드러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좋은 회사에 좋은 사람일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안타깝지만 제가 왜 세상이 거지 같은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아시면 희망이 생기실 거예요. 세상이 거지 같은 거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이 거지 같은 이유는 큰 축에서 딱 이거밖에 없어요. 뭐 동일 안 하든 저는 상관없어요. 딱 이거예요. 세상에 좋은 회사는 얼마 없고 좋은 사람도 얼마 없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아비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좋은 회사에 나쁜 사람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것만 해결되면은 생각보다 괜찮아집니다. 왜? 좋은 사람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은 나쁜 사람은 나쁜 회사에서 그냥 자기 대우받고 살면 되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더 가속화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앞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회는 여러분들한테 더 냉정하고 더 잔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더 빠르게 가속화시키는 사람이고, 제가 그걸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익부 빈익빈을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맞는 방향일까요? 그럼 여러분, 제가 그거를 안 주도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질문인지 아세요? 그러면은 좋은 회사에 나쁜 사람 냅둘까요, 제가? 근데 어때요? 그러면 좋은 회사에 좋은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난다니까요. 뭘 선택할 건데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화이팅 한다고 되지도 않고, 화이팅 한다고 되지도 않고, 뭐 열심히만 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세상은 결과적으로 부의 분포는 몇 법칙으로 일어나고요. 정규 분포가 절대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상위 20%가 80%를 다 갖고 가고 1%가 50% 갖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건 자연적 분포예요. 그게 불공평해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이렇게 법칙 안에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결국에는 제가 마지막에는 되게 이 잔인한 얘기 속의 희망은 뭐냐면은, 결국 거기는 나이는 들어가지는 않아요. 실력이 중요해요, 실력이. 그러면 이분이 진짜 실력이 있으면은, 뭐 요즘에는 점점 열린 채용을 하는 데가 많아지고 경력직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분명히 기회가 생겨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현실은 어떻다 해서 어렵다니까요. 그걸 인지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막연하게 내가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될 것이다, 그런 가짜 믿음은 가지면 안 되고,
현실은 냉혹하다, 어렵다. 그래도 나에게는 기회가 있다가 정답이에요. 왜? 그런 세상이라니까요. 예를 들면은 그 소셜 미디어에서 슈퍼 네트워크들을 보면은 다 맨날 누가 사람 구합니다. 다 채용을 올려요. 자기가 그럼 맞으면 거의 지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중소기업인데 좋은 회사는 생각보다 있고, 근데 거기서 좋은 사람을 뽑고 싶은데 뽑을 방법이 어렵거든요. 아무튼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말해드렸는데 뭐 힘들지만 기회는 있다예요. 예? 그 다음에 이거에 통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상은 어렵다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냉정하고 무섭다. 왜? 좋은 회사에 좋은 사람이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면은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나 버려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셨죠? 이분도 그래도 늦은 나이에 이제 공부하시고 회사 다니신다고 했으니까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